공주 전하는 무예 실력뿐만 아니라 후각도 뛰어나시네. 하지만 너에겐 이미 승산이 있는 거지? 자세히 듣고 싶은데. 한 번의 시선을 끌어모으려는 거였구나. 네 생각과 다르지 않아. 먼저 회유책을 쓴 뒤에 마지막에 강경책을 써야지. 이익으로 회유하고 논리로 설득하고 정으로 마음을 움직일 거야. 정과 논리를 논하는 것도 사람을 가려서 써야지. 만약 그가 정말 이익에도 회유되지 않고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라면 나 역시 인정과 도리로 대할 거야. 약속이나 한 듯 생각이 같네. 피차 일반이야. 운소는 네 구역이니 네 말대로 할게. 공주가 나들이 하러 가는데 내가 모셔야지. 투호하러 오세요. 10번 던져 9번 들어가면 상품이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투호하셔서 총 10번을 던져 9번 들어가면 큰 상품을 드립니다. 좋아. 하지만 단지 등불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조금 시시하네. 너와 나 사이에 상품을 하나 더 걸어보는 건 어때? 두 사람이 투호해서 더 많이 넣는 쪽이 이기고 패자가 따로 승자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는 거지. 네 말이 맞는 것 같네. 확실히 투호의 달인이야. 두 사람이 함께 투어할 때는 혼자 할 때와 규칙이 달라요.
나중에 던지는 사람은 등을 돌린 채 던져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놀이일 뿐이니 재미를 좀 더하자는 거죠. 두 분께서 함께 오셨으니 아가씨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걸 보면 이 공자님도 분명 마찬가지일 겁니다. 뒤돌아서 하는 것뿐이야. 네 실력이 이렇게 뛰어난데 내가 어떻게 발목을 잡을 수 있겠어? 투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마음이 치우치면 화살도 따라서 치우치기 마련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공공연한 모략을 쓰면 돼. 원래도 우리의 명성이 더 높았으니 조금만 이용하면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거야. 시회의 주제는 공주가 정하지. 궁중에서는 연회가 자주 열리니 너에게 익숙할 테니까. 내겐 화려한 문장이나 경문도 모두 수단에 불과해. 이 구절은 참 인간미가 있으면서도 풍류를 잃지 않았네. 듣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군. 궁중의 시사는 대개 천자의 명을 받들어 지은 시문이니 문장은 화려하나 진정성이 부족하지. 연애가 크든 작든 공주께선 늘 귀한 손님이었겠지. 왜? 그들이 널 칭찬하지 않았어? 그래? 난새가 날아오르니 그 깃털은 반짝이며 빛나네. 높은 나무에 깃들어 샘물을 마시네. 공주를 난새에 비유한 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연정을 드러낸 것이지. 이 시의 뒷부분은 나는 종이 위에 헛된 말을 늘어놓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하며 날마다 조금씩 담아내야 할 것 같네. 그자는 본래 풍류를 사랑하고 또 미식을 좋아하지. 이번 시회가 이토록 그의 마음에 들었을 텐데 오지 않을 리가 있겠어?
이렇게 활발한 성격이라면 넓은 세상을 달려야지. 주점에 마구 가는 비조분이 종일 갇혀 있으면 억울하지 않겠어? 이렇게 총명한 공주라면 분명 이미 답을 알고 있겠지. 날씨도 좋은데 격구 한판 하는 건 어때? 그 기세 유지해. 자, 올라타. 격구장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으니 전장을 바꿔 다시 한번 이기려는 건가? 두고 보면 알겠지. 상로를 여는 건 상업의 도리를 행하는 것과 같이 상업의 도리는 이익 교환에 있어. 세상 모든 일에 가치가 있으니 그건 곧 흥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해. 공주가 행동하는 방식은 마치 이 주사위 같이 모든 면에 변수가 숨겨져 있어서 헤아리기 어려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주와 겨루는 게 흥미가 있어. 네 계략은 이미 성공했어. 취향을 파악하는 일에는 네가 나보다 경험이 많네. 비결 좀 전수해 주겠어? 좋아, 기억해 둘게. 고계단을 부르면 돼. 어째서 둘 다 하거나 둘 다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억지 부리기는. 또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수법이네. 심지어 새로운 수법을 생각해내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 동전은 네 말을 제법 잘 듣네. 그때가 되면 두 손 다 비워두고 받도록 해. 새가 다가와 곱슬이가 거리를 행진하고 각종 기회가 펼쳐지니 징을 울려 길을 연다!
새해에 좋은 일이 가득하고 평안하고 순조롭기를.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딱 봐도 1등상이로군. 이쪽으로 던져주시오. 상품을 정말 정확하게 던졌군. 저 낭자가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도 하는 모양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노고를 저버리는 게 아니겠어? 양면이 모두 정면으로 잘못 주조된 동전까지 일부러 구해왔는데. 네 함정이라면 난 언제나 기꺼이 걸어 들어갔어. 녹염은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지도 않지. 전략을 바꿔서 상세한 조사로 그의 신임을 얻고 상로 정책이 운소에게 있어 천추에 남을 업적이 될 거라고 믿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 후환을 해소하려면 동업자를 찾아야 해. 경영권으로 부유한 상인들을 회유하고 통상 자격을 이용해 교역로를 따라 늘어선 제국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들이 돈과 곡식을 내고 인력까지 보태게 하면 위험은 함께 감당하고 이익은 균등하게 나누는 거야. 결국 그의 마음이 움직인 건 내가 믿게 했기 때문이야. 정치적 견해와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기나긴 안정과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니까. 대의는 그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야. 사심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 판을 짜는 사람이 가장 큰 승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길을 따라 늘어선 창고 부지, 관세 분할권, 우선 할당권, 실질적인 단물은 이미 현우성의 손안에 들어왔어. 이렇게 큰 이익이 있어야 내가 이번처럼 직접 나설 가치가 있지. 마음이 급해졌어?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보물이나 진귀한 물건도 너에겐 부족하지 않을 테니 아예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 새해가 밝아오니 금옥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난새처럼 푸른 구름 위로 올라 구만리를 훨훨 날아오르길 바라. 진심을 거울 삼는 것, 넌 어떻게 생각해? 그뿐만이 아니야. 난 욕심이 많아. 도모하는 바 또한 크고 멀리 내다보고 있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바라보고 있어. 이런 품질의 붉은 비취는 값을 매길 수 없으니 진귀하다고 불릴 만해. 난제를 설계한 것도 결국 해법이 있기 마련이야. 구연안의 핵심은 연결되었다는 데에 있어. 고리가 고리를 잇고 하나를 움직여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내 보검으로 내 보물을 벤다니 남의 재물로 선심 쓰는 공주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더 능숙해지네. 공주의 총애를 받을 수 있다니 보물창고에겐 영광이지. 저 창고에 쌓인 물건이 아무리 흥미있다 한들 신선함이 사라지고 나면 질릴 뿐이야. 공주가 온 이후로 이 물건들에도 새로운 놀이법이 생겨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됐어. 어떻게 이기는 동시에 공주의 술수도 경계하는지 말이야. 상식을 벗어난 수법이야말로 원래의 규칙보다 훨씬 흥미롭거든. 하지만 이 구연화는 굳이 새로운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낼 필요 없어. 구연 안에는 얽히고 설킨 애틋함이 담겨 있어. 세간에서는 그리움을 상징하지. 내 구연안이 공주의 손에 들어갔으니 자연스레 풀린 거야. 현우성의 상급품 훈연고기, 리주의 진품 설종, 고급 경화꿀. 이런 건 보지도 않네. 다른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공주와 야참을 먹을 계획이었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곤 예상 못했어. 하지만 연말도 다가오니 팔보 연밥죽도 제철이긴 하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잊은 게 하나 있어. 연자심을 제거하는 걸 잊었어. 연자심에서는 쓴맛이 나는데 오늘 밤 야참은 연자심에서 쓴맛이 나긴 하는데 다행히 꿀이 도와주네. 안 그랬다면 단조롭게 쓴맛 났을 거야. 지금은 단맛과 쓴맛이 어우러지지 못하고 서로 맞서고 있어. 꿀을 부어 넣은 뒤에 골고루 섞는 걸 잊은 거 아니야? 보통 사람은 이런 맛이 나는 죽을 못 만들어. 과정이 조금 뜻밖이긴 했지만 불 조절이나 곡물 향은 딱 좋아. 연자심의 쓴맛도 한번 맛보면 잊기 어렵지. 이번 야참은 다채롭네. 공주처럼.
불꽃놀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공주께서는 이미 찻잔을 들고 등루를 2바퀴나 돌았네. 공주는 어딜 가든 먼저 그 구역을 둘러보고 가장 높이 올라 멀리 볼 수 있는 위치를 고르지. 그 습관이 나이는 어리지만 기세는 대단한 이 올빼미와 닮았어. 녀석이 직접 선택해 내 곁으로 왔으니 나 역시 약속을 지켜야지. 좋아하니까 조금은 봐줘도 괜찮아. 듣고 싶어? 그리 어렵지도 않아. 마음이 머무는 곳에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풍경도 있기 마련이야. 공주는 방금 이 풍경이 마음의 종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 종소리는 마음의 종이 울리는 메아리처럼 느껴지려나? 준비해둔 손수건을 쓸 일이 없어져서 실망했어? 아무리 귀한 꽃이라도 그냥 두면 장식에 불과해. 다른 용도로 쓰는 편이 나아. 어차피 달리 할 일도 없으니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 흥미라면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지. 예를 들어 난 공주에게 흥미가 있어. 공주가 신경 쓰는 일은 내가 여러 번 더 눈여겨볼 테고, 어제도 남이 칠한 붉은 손톱을 보고는 찻잔을 든 채 한참 동안 내려놓는 것조차 잊어버렸었지. 손 줘봐. 네가 또 움직이면 그 한 뼘 남짓한 땅이 금세 엉망이 될 거야. 빗둘게 바른 꽃반죽은 한동안 깨끗하게 닦이지 않으니까. 내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어. 일의 가치를 봐야 하고 상대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도 봐야 하지. 너와 관련된 일이니 예외로 해주지. 네가 잠시 한가로운 순간조차도 난 전부 독점하고 싶으니까.